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대학교 병원 영양팀에 근무하는 장소현 임상영양사입니다. 골근감소증의 영양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백질 섭취 요령. 둘째, 균형식의 중요성. 셋째, 영양보충 제품. 넷째, 칼슘과 비타민 D. 다섯째, 피해야 하는 식습관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단백질 섭취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감소증 관리를 위하여 단백질은 하루에 체중 킬로그램당 1.0에서 1.2g의 섭취가 권고되는데요.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60에서 7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어육류 식품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입니다. 어육류군 1단위에는 각 8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1단위라 함은 탁구공 크기 살코기 한 토막, 생선 한 토막, 계란 한 알, 두부 5분의 1모, 검정콩 2큰술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근감소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끼니당 2단위 섭취가 권장되며 하루 3끼 섭취 시 48g의 단백질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육류군은 지방 함량에 따라 저지방, 중지방, 고지방으로 나누어집니다. 주의하실 점은 고지방 어육류군에 속하는 삼겹살, 껍질이 포함된 닭고기 등은 지방,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으므로 자주 드시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럼 근감소증 관리를 위한 한 끼 식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밥에도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밥 한 공기 섭취 시 단백질 6g, 생선 한 토막과 두부 80g에 각 8g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밥 한 공기에 어육류군 2단위, 야채 두세 종류를 곁들여 식사하시면 한 끼의 단백질 22g과 함께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가 가능합니다. 앞서 보신 한 끼 식사를 하루 3회 드시고 우유 한 잔을 간식으로 드시면 밥을 통해 단백질 18g, 어육류군을 통해 48g, 우유군을 통해 6g 섭취 가능하여 하루 총 72g 단백질 충족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필수 아미노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기본 구성 단위이며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서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을 말합니다. 그중 류신은 근육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류신은 소고기, 생선, 콩류에 풍부하게 들어있어 이 식품을 매일 섭취하시면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균형식 섭취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열량을 내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인데 어느 한 가지에 치중되지 않도록 적정 비율로 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섭취하는 열량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열량원으로 소모되기 때문에 근육량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매끼, 균형 잡힌 식습관을 통한 적절한 열량 섭취가 중요합니다. 보이시는 그림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에서 만든 식품 구성 자전거입니다.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우유, 유제품류 식품을 필요한 만큼 균형 있게 섭취하고 충분한 물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6가지 각 식품군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곡류군입니다. 대표 식품으로 밥, 빵, 떡, 감자, 고구마가 있습니다. 주로 탄수화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일상 활동 시 에너지를 줍니다. 매일 2에서 4회 섭취 권장됩니다. 다음으로 어육류군입니다. 대표 식품으로는 고기, 생선, 두부, 계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근육, 조직, 피부, 혈액 등을 조성합니다. 매일 3에서 4회 이상 섭취 권장됩니다. 다음은 채소군입니다. 대표 식품으로는 배추, 당근, 버섯 등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해주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고 섬유소가 풍부해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채소군은 매 끼니 2가지 이상 섭취 권장됩니다.
다음은 지방군으로 대표 식품으로는 식용유, 마요네즈, 버터, 견과류가 있습니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지만 과량 섭취 시에는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정량 섭취를 권합니다. 과일군은 대표식품으로 수박, 포도 등이 있으며 비타민과 무기질, 당질을 공급하고 대사작용을 원활하게 하므로 하루 1에서 2회 적정량 섭취하면 됩니다. 마지막 우유군도 매일 1에서 2회 섭취 권장되며 단백질, 당질, 무기질 등의 공급으로 몸의 조직, 혈액, 체액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대사작용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6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에서 발간한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남자의 경우 하루 2000칼로리, 65세 이상 여자의 경우 하루 1600칼로리 섭취를 권장합니다. 물론 에너지 필요량은 개인의 영양 상태, 질병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임상영양사의 개별 교육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은 65에서 74세 남성 권장 식단 2000칼로리 예시입니다. 밥 한 공기에 어육류군 2단위, 야채찬 2세 종류가 포함된 식사를 하루 3끼 드시고 곡류군 간식 2회, 과일군 2회 및 우유군 1회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65에서 74세 여성 권장 식단 1600칼로리 예시입니다. 밥 3분의 2 공기에 어육류군 1에서 2단위, 야채찬 2세 종류가 포함된 식사를 하루 3끼 드시고 곡류군 간식 1회, 과일군 1회, 우유군 1회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영양보충 제품 섭취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에는 치아가 약해지고 입맛이 없어지거나 소화기능 저하로 인해 식사 섭취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식사 섭취량이 적은 경우 영양보충 제품을 통해 열량 및 단백질 섭취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영양보충 제품의 본 명칭은 특수의료 용도 식품입니다. 영양 성분의 보충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된 식품을 말합니다. 액상형, 분말형, 푸딩형으로 다양한 제품이 있어 식사 섭취가 부족하거나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대형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최근에는 마트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같은 종류라도 다양한 맛이 있으므로 나에게 맞는 제품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무분별한 섭취는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질환을 가진 분이 제품을 섭취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영양보충 음료 한 캔 또는 한 팩을 섭취 시 밥 3분의 1 공기, 생선 한 토막, 나물 한 접시를 먹은 것과 동일하게 열량 200칼로리에 단백질이 9g 함유되어 있어 식사량이 감소되신 분들은 간식으로 섭취 시 열량 및 단백질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로 단백질 섭취가 어려운 경우 단백질 파우더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파우더 한 봉 또는 한 스푼 섭취 시 단백질 약 7에서 8g, 달걀 1개 분량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루 3봉 또는 3스푼 섭취 시 단백질 20g 이상 보충이 가능합니다. 파우더는 특정 맛이나 향이 나지 않아 음식에 포함하여 섭취할 수도 있고 따뜻하거나 차가운 상태에서도 잘 녹기 때문에 음료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유제품 섭취 시 설사, 복통 등의 장내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유당을 제거한 락토프리 제품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골밀도 증진을 위해 중요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는 65세 이상 남자의 칼슘 권장량은 하루에 700mg, 65세 이상 여자의 칼슘 권장량은 800mg입니다. 식품 중 우유 및 유제품이 칼슘 함량이 높고 흡수율 또한 좋습니다. 우유 200ml 한 팩 섭취 시 칼슘 220mg 정도가 함유되어 있어 하루 2팩 섭취하면 필요량의 50% 이상 충족 가능합니다.
우유가 소화가 잘 안 되신다면 상품명에 소화가 잘 되는 우유로 표기되어 있는 락토프리 유제품으로 섭취하시면 되고, 지방이 적은 치즈나 달지 않은 호상 야쿠르트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뼈째 먹는 건새우, 멸치, 뱅어포 등을 자주 드시면 칼슘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비타민 D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혈액 내 칼슘 농도가 낮아지며 골격 내 용출을 증가시켜 무기질 손실을 초래합니다. 비타민 D의 영양 상태는 햇빛에 노출되는 정도와 식사를 통한 비타민 D의 섭취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은 드물고 달걀, 노른자나 연어, 고등어, 참치, 정어리, 일부 버섯류 등의 비타민 D가 소량 포함되어 있지만 햇빛을 자주 접하시는 것이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 수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시고 부족하다면 적절한 보충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골근감소증 관리에 있어 피해야 하는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의 골근감소증 관리에 있어서 짜게 먹는 식습관 및 지나친 카페인 섭취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나친 염분 섭취는 소변으로 칼슘 배설을 동반하여 체내 손실이 커지므로 음식은 싱겁게 섭취하도록 하시고, 커피를 포함한 카페인 음료는 하루 2잔 초과 섭취 시 칼슘 배설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골근감소증의 영양관리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 병원 영양팀은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